안녕하세요, 여러분. 잘 지냈어요? 요즘 제 아들이 참 많이 먹어요. 어렸을 때는 입이 짧아서 좋아하는 음식도 얼마 안 먹었는데, 이제는 밥을 먹고 나서도 계속 입이 심심하다고 하거든요. 너무 안 먹어서 제가 걱정이 많았는데요. 그럴 때마다 주변의 어른들이 학교 가면 다 잘 먹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했었는데, 그게 정말이네요. 물론 아직도 편식이 심한 편이고 매운 것도 잘 못 먹어요. 하지만 좋아하는 음식은 이제 제법 많이 먹고 낯선 음식도 한 번씩 맛보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참 예쁩니다. 벌써 이렇게 컸구나 싶어요. 방금 제가 이야기를 하면서 입이 심심하다, 입이 짧다 등의 표현을 썼는데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이런 표현을 관용적 표현이라고 하는데요. 옛날부터 습관처럼 늘 써왔던 표현을 가리켜요. 특히 한국에는 신체와 관련된 표현이 많아요.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정말 많이 씁니다. 오늘은 알아두면 정말 자주 쓸 수 있는 관용적 표현을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먼저 이야기를 하나 들려줄게요. 무슨 뜻인지 의미를 한번 유추해 보세요. 예전에 대학교 다닐 때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는 꽤 예쁘장하게 생겨서 남자들에게도 인기가 많았었는데요. 눈이 보통 높은 게 아니었어요. 자신의 남자친구는 키도 커야 되고 쌍꺼풀도 없어야 하고 차도 있어야 하고 학벌도 좋아야 한다고 말했었거든요. 본인도 스스로 눈이 높다는 걸 인정했었어요. 그렇게 콧대 높던 친구였는데 나중에 결혼식에 가서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 친구가 늘 얘기하던 이상형과 반대인 남자와 결혼하더라고요. 역시 사람 일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쵸? 특별히 어려운 이야기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두 가지 관용적 표현을 사용했어요. 하나는 눈이 높다, 또 하나는 콧대가 높다입니다. 눈이 높다라는 말은 무엇을 판단할 때 높은 기준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쓰는 표현이에요. 제 친구는 남자친구의 조건으로 꽤 많은 기준을 갖고 있었잖아요. 외모, 경제적 능력, 학벌까지 모든 걸 다 갖춘 남자를 원했으니까요. 이런 사람에게 넌 참 눈이 높다 라고 말합니다. 이 표현은 좋게도 쓰이고 약간 나쁘게도 쓰일 수 있어요. 넌 참 보는 눈이 높다. 그 사람은 눈이 높아서 쇼핑할 때 아무거나 사지 않아. 걔는 가진 것도 없으면서 눈만 높더라. 눈만 높아서 골라도 꼭 비싼 거만 고르더라.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콧대가 높다가 있었죠? 이 표현은 도도한 사람에게 쓰는 말이에요. 상대방을 좀 낮춰보거나 행동하는 사람을 콧대가 높은 사람이라고 하거든요. 제 친구의 경우 남자 보는 기준이 너무 높은 나머지 평범한 괜찮은 남자들의 고백은 모두 거절했어요. 이럴 때 걔는 남자친구가 아직 없어. 콧대가 엄청 높거든. 이라고 말합니다. 콧대는 콧등을 가리키는데요. 이게 자존심을 상징하는 것처럼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자존심이 너무 센 사람에게는 콧대가 세다. 자존심이 센 사람을 이겼을 때는 콧대를 꺾었다라고도 말합니다. 두 번째는 입과 관련된 표현이에요. 아까 제가 오프닝에서 말했던 입이 짧다, 입이 심심하다 기억나시죠? 예상하신 것처럼 입이 짧다는 말은
음식을 너무 조금만 먹을 때 쓰는 말이에요. 입이 작아서 음식을 먹는 시간이 너무 짧다는 의미로 쓰게 된 것 같아요. 같이 밥을 먹다 보면 몇 숟가락 안 먹고 수저를 내려놓는 사람들이 있어요. 워낙 소식을 하는 편이거나 혹은 먹고 싶은 음식이 없어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요. 이럴 때 너 입이 짧구나. 그렇게 입이 짧아서 어떡하니? 이런 식으로 말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 아들에 대해서 얘기할 때 입이 짧다고 표현했어요. 좋아하는 음식만 가려 먹어서 대부분 조금만 먹었거든요. 이게 다 먹은 거야? 할 정도로 입이 짧았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는 밥을 먹여준 적도 많아요. 그런데 요즘은 밥 먹고 얼마 안 지났는데도 엄마, 입이 심심해요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무언가 입에 넣어서 씹고 싶다는 표현이에요. 즉, 뭔지 모르겠지만 뭔가를 먹고 싶다는 마음이 든다는 거죠. 보통 입이 심심하다고 느끼면 사람들은 과자나 간단한 간식을 먹습니다. 입이 심심한데 뭐 먹을 거 없을까? 갑자기 입이 심심하네. 과자 있어? 입이 심심하다. 맥주 한잔 해야겠어. 이런 식으로 말합니다. 그런데 그거 아세요? 밥을 충분히 먹었는데 입이 심심하다고 느끼는 건 어쩌면 목이 말라서 물이 먹고 싶은 느낌일 수도 있다고 해요. 그러니 입이 심심할 때 물을 마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입과 관련된 또 다른 표현이 있는데요. 바로 입가심이라는 말이에요. 한국 음식은 상당히 양념 맛이 강해요. 떡볶이, 라면, 비빔밥, 닭갈비, 순두부찌개 등 맵고 짜고 단맛이 어우러져서 강한 맛을 내는 요리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밥을 먹고 나면 꼭 아이스크림이나 커피가 땡겨요. 그럴 때 우리 입가심으로 아이스크림 하나 먹을까? 이렇게 말합니다. 입가심이란 말은 입 안을 개운하게 만드는 것을 뜻해요. 그래서 사실 밥을 먹고 양치를 하거나 껌을 씹는 것이 입가심에 더 효과적인데요. 하지만 사람들은 시원하거나 달콤한 디저트를 먹자는 의미로 많이 말합니다. 또는 갈비를 먹고 난 후에 마지막에 냉면을 먹는 것도 일종의 입가심을 하는 느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결국 입가심이란 메인 요리가 끝나고 입 안을 깔끔하게 만들 수 있는 후식을 가리킨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입과 관련된 관용적 표현으로 입이 무겁다 혹은 입이 가볍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서로 반대되는 의미인데요. 입이 무겁다는 것은 비밀을 잘 지키고 함부로 말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있어요. 무거우면 잘 움직이지 못하고 입을 움직이지 못하면 말을 하지 못하니까 이런 표현이 생긴 것 같아요. 반대로 입이 가볍다는 비밀이나 개인적인 이야기를 다른 사람에게 잘 옮긴다는 뜻입니다. 입이 가벼운 사람에게 이야기를 하면 바로 소문날 수가 있는 거예요. 가벼운 만큼 쉽게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이겠죠? 내 친구는 진짜 입이 무거워. 절대 말 안 하더라고. 그 사람은 입이 무거운 사람이야. 믿어도 돼. 그 친구는 입이 가벼워서 걔한테 함부로 말하면 안 돼. 그렇게 입이 가벼운 사람은 태어나서 처음 봤어.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입이 가벼운 사람, 입이 무거운 사람이 있죠? 말은 언제나 조심해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번에는 귀와 관련된 관용 표현을 한번 알아볼게요. 먼저
귀가 얇다라는 표현입니다. 이 말은 남의 말을 쉽게 받아들인다는 의미인데요. 어떤 일을 결정하거나 행동할 때 다른 사람의 말에 많이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줏대가 흔들리는 그런 사람을 귀가 얇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샴푸를 사러 갔는데 함께 쓰면 더 좋은 제품이 있다는 말에 두피 에센스와 컨디셔너, 그리고 헤어 오일까지 다 구매를 합니다. 사실 지금 꼭 필요한 건 샴푸뿐이었는데 말이죠. 이럴 때 너는 귀가 너무 얇아서 큰일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사실 이런 경우는 큰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내 주변 사람에 대한 안 좋은 이야기를 하거나 아니면 내 생각에 반대 의견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귀가 얇은 것은 치명적인 단점이 될 수도 있어요. 나의 생각과는 다른 판단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귀가 얇다는 표현과 같은 의미로 쓰이는 말이 또 있는데요. 팔랑귀라는 말이에요. 종이처럼 얇으면 가벼운 바람에도 팔랑팔랑 흔들리잖아요. 거기서 나온 팔랑과 귀가 합쳐져서 팔랑귀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의 말에 귀가 팔랑거리면서 생각이 흔들리는 걸 의미해요. 여러분의 귀는 팔랑귀인가요? 아닌가요? 저는 제가 생각할 때 팔랑귀는 아닌 것 같아요. 생각보다 은근히 고집이 좀 있습니다. 남의 말을 잘 안 들어요. 또 귀와 관련하여 정말 많이 쓰는 표현이 있습니다. 비교적 최근에 생겨난 표현인데요. 바로 귀에서 피가 난다 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하나는 같은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어서 지겹다는 의미고요. 또 하나는 이야기를 쉬지 않고 계속 들어서 힘들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왜 피가 난다라고 표현했을까요? 그건 예전부터 쓰던 표현을 알면 이해할 수 있어요. 바로 귀에 못이 박히다 라는 표현이에요. 못을 박을 때 망치질을 하잖아요. 여러 번 두들겨서 못을 박죠. 그것처럼 같은 이야기 혹은 너무 많은 이야기를 계속 듣는 것은 귀에다가 반복해서 못질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좀 끔찍하긴 하지만 귀에 못질을 한다는 행위를 상상해보면 당연히 피가 나겠죠. 그래서 시작된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귀에 못이 박히다는 말은 지겹다는 의미가 더 커요. 그래서 여러 번 같은 얘기를 들었을 때 이 표현을 자주 말합니다. 그만 좀 해라. 귀에서 피가 날 것 같아. 알겠어, 그만해. 귀에 못이 박히겠다. 얼마나 시끄럽던지 귀에서 피 나는 줄 알았어.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외국어를 공부하는 모든 학생들이 간절히 원하는 말이에요. 바로 귀가 뚫리다 라는 말인데요. 외국어가 다 들리고 이해가 된다는 말입니다. 뚫다라는 말은 구멍을 내거나 혹은 막힌 것을 통하게 할 때 쓰는 말이에요. 그래서 귀가 뚫리다라고 하면 그동안 이해가 안 가던 소리들이 이제 들리기 시작하고 알아듣는다는 의미예요. 계속 듣다 보면 언젠가는 귀가 뚫리지 않을까? 한국에 온 지 3개월밖에 안 됐는데 귀가 벌써 뚫리다니 대단하다.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한국어 귀가 좀 뚫리셨나요? 여러분의 귀가 뚫리는 날까지 저는 열심히 팟캐스트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손과 발에 관련된 관용적 표현인데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멤버십 영상을 확인해 주세요. 오늘은 신체를 활용한 관용적 표현을 알아봤습니다. 사실 이 밖에도 무척 많아요. 오늘은 눈, 코, 입, 귀, 손, 발 중에서 몇 가지만 얘기했는데요. 그 외에도 정말 많은 표현이 있고요. 다른 신체를 활용한 표현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관용 표현을 많이 알고 있으면 좀 더 원어민에 가깝게 말을 이어갈 수 있으니까요. 잘 기억하셨다가 꼭 한번 말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만 잘 써보면 절대 까먹지 않을 겁니다. 아마 다른 나라에도 이런 표현이 많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나라에 재미있는 관용적 표현이 있다면 댓글로 소개해 주세요. 지금 케이진의 한국어 팟캐스트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멤버십 전용 영상을 보실 수 있고 이 영상의 한국어 스크립트 PDF 파일을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가입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 응원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수다는 여기까지.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